자, 애리조나 대 필라델피아 이제 5차전인데 아마 내일이 진짜 승부의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한 바퀴 돌아서 1선발들끼리 붙는 경기고 뭐 이 화면을 많이 보셨으니까 추가적인 설명은 별로 안 하겠습니다. 그냥 필라델피아가 빠져주고 더 강했고 마운드적으로도 필라델피아가 점점 가면서 애리조나가 미천을 드러내더라. 수비적인 부분은 애리조나가 조금 앞서고 그런 것들이었고요. 잭갈렌이랑 필러랑 붙는데 잭갈렌은 올 시즌 내내 홈이랑 원정 차이가 굉장히 컸었어요. 원정에서는 4.49, 홈에서는 2.47이었는데 그래서 일단은 저번 첫 경기 필라델피아의 첫 경기에서는 5이닝 5실점으로 실망스러운 모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래도 좀 이렇게 홈으로 오다 보니까 조금이나마 갈렌한테 기대할 만한 부분들이 좀 있긴 하겠다. 아직까지 포스트 시즌에서는 홈 등판을 한 적이 없었어요. 계속해서 원정만 했는데 그렇게 포스트 시즌 원정 3경기를 치르는 동안 16.1이닝 4.96으로 사실 애리조나의 1선발 잭갈렌다운 모습을 보이진 못했다. 갈렌이 제가 작년에 이제 제대로 잘했었고 올해도 그런 기운들 좀 더 이제 브레이크아웃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즌으로 봤는데 사실 잘하지 못했거든요. 내일 어쩌면 홈에서 좀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겠느냐. 이런 게 좀 관건일 것 같고요. 저번에도 말했지만은 뭐 필라델피아 상대로 강했었는데 그게 그런 기록들이 조금은 좀 퇴색돼 갔다. 5이닝 5실점을 추가해가지고 3.38에다가 피안타율도 264로 많이 올랐어요. 그냥 어디 가서 자랑할 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리고 반대로 이제 휠러는 14경기 동안 후반기에 14경기 동안 87.2이닝 3.08로 다소 기복 있는 피칭을 했었고 얘도 보면은 근데 후반기에 홈이랑 원정 차이가 있어요. 지난번에 휠러는 홈에서 등판을 했단 말이죠. 애리조나 상대로. 그때 6이닝 2실점을 했는데 내일은 또 원정 가잖아. 후반기에 홈에서는 4.25, 원정에서는 2.28로 홈보다 원정에서 더 잘했던 휠러였다. 시즌 전체로 봐도 홈에서 3.88, 원정 3.14로 홈보다는 원정에서 조금 나았습니다. 그리고 휠러도 5할 승률 위의 팀한테는 2.86으로 강했고 오히려 5할 승률 밑에 팀한테 조금 더 못했는데 이렇게 플레이오프 같은 큰 무대에서 더 잘할 가능성이 있는 선수죠. 이번에 플레이오프 3경기 동안도 6.2이닝 실점, 6.1이닝 3실점, 6이닝 2실점 이렇게 아주 훌륭한 모습 보여줬단 말이에요. 19이닝 2.37로 큰 무대에서도 강한 모습 보여주더라. 그리고 통산 포스트 시즌 9경기에서도 54.2이닝 동안 2.63, 삼진 59개, 피홈런 4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잘했거든요. 지난번에 보여준 것도 그렇고 사실 갈렌보다는 저는 휠러 쪽에 조금 더 기대감이 있기는 합니다. 일단 선발 털기 싸움이라고 생각한다. 왜 그러냐? 어쨌든 불펜 소모가 굉장히 많았다. 근데 이거는 애리조나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필라델피아나 애리조나나 오늘 불펜들을 엄청나게 많이 썼단 말이야. 근데 제 생각에는 사실 필라델피아가 투수 운영에서 크리스토퍼 산체스를 조금 더 길게 쓰고 그냥 거기다가 왜냐면 한 경기 이미 리드하고 있으니까 타이완 워커를 써가지고 좀 이닝을 먹게 한다든지 왜냐면 타이완 워커도 뭐 베테랑이기도 하고 실제로 애리조나 상대로 피안타율도 1할 2푼 5리에다가 굉장히 좋은 선수거든요. 물론 후반기 들어서는 타이완 워커가 전반기에 비하면 약간 아쉽긴 했는데 그래도 나는 충분히 쓸만하다고 보거든. 필라델피아는 올 시즌에 또 선발진이 또 강점이었으니까 1, 2, 3, 4, 5 선발 어디 하나 누구 하나 빠진 선수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타이완 워커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썼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어쨌든 필라델피아는 그런 노선을 선택하지 않았고 이렇게 불펜들을 굉장히 많이 썼다. 그래서 분명히 내일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애리조나를 좀 보면은 애리조나는 그냥 연이틀 이렇게 많이 썼어요. 여기도 시월드, 살프랭크, 톰슨, 딘켈 좀 핵심 자원들이라고 할 수 있는 3인방 애리조나는 이렇게 또 불펜 많이 썼고 왜냐면 애리조나가 정규 시즌에 4선발 5선발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로테이션을 돌아주던 제임슨 타이온도 나가리 됐고 잭 데이비스도 나가리 돼가지고 얘네는 반강제적으로 불펜 데이를 돌린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포스트 시즌에서 이렇게 불펜 데이를 돌리면 다음 경기에 분명 영향이 있고 마땅히 올릴만한 선수가 없단 말이지. 이 폴 시월드를 또 올릴 건가? 저는 그러기 쉽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양팀 다 불펜 소모가 상당히 많았고 오히려 그런 거를 노려서 필라델피아가 2점을 가져갈 수 있었지만은 투수 운용을 그렇게 안 해서 크리스토퍼 산체스를 길게 쓴다든지 아니면 타이완 워커를 기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쓰질 않아가지고 뭐 필라델피아도 애리조나도 불펜적인 아쉬움이 아마 큰 경기가 될 것 같다. 그래서 내일 선발들 잭갈렌이나 휠러가 안 털리고 길게 던져주는 게 저는 장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잭갈렌은 내일 이제 홈등판이라는 좀 이점이 있고 근데 휠러도 보면은 홈보다는 후반기에 원정에서 확실하게 좋았다. 후반기에 홈에서 4.25 원정에서 2.28 근데 지금 포스트 시즌에서 지난번 애리조나와의 홈 등판 시티즌스 뱅크파크 등판에서도 되게 잘했었죠.
저는 지금 안정감적인 측면은 휠러 쪽에 있는 것 같아요. 내일 양팀 다 선발들 뭐 갈렌이나 휠러나 길게 던져줄 사이즈는 일단 있는 선수잖아요. 그래가지고 자, 먼저 필라델피아 먼저 볼게요. 필라델피아 빠따 친구들이 한쪽에는 이렇게 포스트 시즌에서 필라델피아 친구들이 누가 잘 치나 이런 것들도 같이 보고,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렇게 잭갈렌 상대로 얘네들이 어떻게 쳐왔나 이런 것들 같이 보면서 말을 하도록 할게요. 네, 먼저 이제 잭갈렌 같은 경우는 필라델피아 애들한테 피안타율이 2할 6푼 4리까지 올라왔습니다. 되게 많이 올라왔죠. 저번에는 막 2할 2푼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5이닝 5실점 하면서 피안타율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맞대결 전적 같은 거 보면은 지금 트레아 터너 상대로 꽤 괜찮았대. 근데 브라이스 하퍼한테 상대로 4할 2푼 9리. 브라이스 하퍼는 지금 포스트 시즌 OPS가 1.22예요.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당연하게도 하퍼는 갈렌을 공략할 만한 그런 선수라고 할 수가 있고, 뭐 그 밖에 이제 빅5라고 해야 되나? 빅5 중에서는 카스테야노스도 근데 요즘 보면은 살짝 저문 느낌이 나는데, 어쨌든 이 카스테야노스도 갈렌 상대로는 286으로 강한 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브랜든 마시도 잘하고 있죠. 브랜든 마시가 지금 OPS가 993인데 브랜든 마시도 6타수 3안타로 갈렌한테 강했다. 그 외의 선수들 이제 빅5 중에서는 트레아 터너, 카이 슈아버, 리얼 뮤토 이런 애들은 딱히 갈렌 상대로는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더라. 그리고 알렉 봄도 지금 포스팅에서 못하고 있죠. 갈렌 상대로도 7타수 무안타로 부진한 상태고, 여러 가지로 내일은 일단 하퍼나 카스테야노스 이런 친구들, 그리고 트레아 터너도 요즘에 폼이 좋으니까 포스팅 OPS가 1.35니까 이런 친구들이 좀 힘을 내줘야 될 것 같아요. 브랜든 마시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랑 봤을 때는 갈렌이 막 그렇게 엄청 후달리고 그럴 건 없을 것 같다. 휠러도 이제 애리조나 상대로 어땠는지 이런 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할 때 휠러가 좌타자 상대보다는 우타자 상대로 강점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빼놓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우타자 상대로 1할 9푼 4리, 좌타자 상대로 2할 6푼 1리에요. 근데 애리조나에는 퍼도모라든지 마르테 이런 애들이 스위치 히터로 좌타석 우타석 다설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원래 좌타자인 애들은 그 코빈 캐롤이나 알렉 토마스 이렇게 있으니까 코빈 캐롤, 알렉 토마스 이런 애들이 지금 포스트시즌 상태 같은 거 같이 좀 교차해서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휠러는 111타석 상대에서 애리조나 애들 111타석 상대해가지고 2할 5푼 1리로 괜찮은 편. 원래는 이거보다 안 좋았는데 저번에 잘해가지고 조금 더 성적이 좋아졌습니다. 피안타율 보면은 가장 많이 만난 3명, 크리스티안 워커, 토미 팸, 케텔 마르테 이렇게 3명한테 많이 만나고 많이 쳐맞았다. 근데 이렇게 다 우타자들한테는 지금 좀 상대적으로 강한 면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있긴 하니까 크리스티안 워커 많이 죽었네. 742까지 떨어졌네 크리스티안 워커가. 그리고 토미팸도 564. 토미팸은 포스트시즌 내내 안 좋고, 케텔 마르테는 계속 잘해요. 오늘도 안타 2방인가 치고 막 그랬었고 1.056까지 나오고 있고, 코빈 캐롤이 그 1할 2푼 5리로 약했다고 하는데 코빈 캐롤도 지금 살짝 좀 주춤합니다. 포스트시즌에서 갑자기 좀 주춤한 편이에요. 그리고 퍼도모한테 2할 2푼 1리. 제라도 퍼도모도 OPS가 7까지 떨어졌네. 엄청 떨어졌네. 가브리엘 모레노가 지금 포수 가브리엘 모레노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모레노가 휠러 상대로는 5타수 무안타였다. 이런 점들도 글쎄 나는 이렇게 보면 휠러가 꽤나 호재인 것 같은데. 네, 휠러는 시즌 내내 우타자한테 강하고 좌타자한테 다소 약했는데, 좌타자 알렉 토마스나 그 코빈 캐롤 같은 경우는요 둘 다 휠러한테 4타수 무안타 그리고 8타수 1안타로 약한 편이었다. 휠러가 딱히 이런 맞대결 전적 같은 부분에서는 조금 더 이득을 취해가는 부분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애리조나나 필라델피아 빠따 얘기를 조금만 더 이어나가면은 지금 계속해서 양팀 다 빠따가 사실은 조금 죽고는 있는데, 일단 내일 애리조나는 우한 상대로 홈 밤 경기에 685, 그리고 필라델피아도 우한 상대로 원정 밤 경기에 690으로 둘 다 빠따가 평소보다는 좀 줄어든다고 봐야 돼요. 요즘에도 보면은 필라델피아나 애리조나나 지금 체이스 필드에서는 그렇게 막 점수가 빵빵빵 점수보다는 이렇게 빠따가 빵빵빵 터지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은 선발 털기 싸움이다. 어차피 길게 가면은 양팀 다 불펜이 뭔가 애매모호한 선수들이 남게 되고, 불펜들 소모도도 많아져가지고 경기 후반부에 이런 득점이 날 가능성이 꽤나 높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연일 필라델피아한테 킴브럴한테 당하고 있거든요. 그냥 뭔가 필라델피아가 리드를 하다가도 킴브럴 나오면 역전당하고 그랬었는데, 내일은 저는 휠러가 나오고 그 이후에 타이완 워커 한번 써볼만 하다 싶은데, 휠러 워커 막 이런 식으로 워커가 뭐 3이닝 견딘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갈렌이랑 휠러 둘이 놓고 보면은 안정성은 휠러가 더 있는 것 같다. 잭 갈렌이 물론 애리조나의 에이스였고 뭐 1선발이고
뭐 후반 뭐 올 시즌 내내 원정보다는 홈에서 확실하게 더 잘했다 뭐 이런 건 있는데 지금 큰 경기에서 계속 부진한 것도 그렇고 저는 조금 더 휠러 쪽을 좋게 볼 것 같아요. 뭐 이 경기는 그래서 말만 하자면은 저는 필라델피아 승의 오바 쪽을 보는 게 가장 맞지 않나. 근데 제가 맨 위에 있는 경기 브라이튼 대 맨시티. 지금 맨시티도 로드리도 돌아왔고 브라이튼도 최근에 경기력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경기력보다는 경기 결과가 안 좋아요. 뭐 강팀 만난 것도 있긴 한데 맨시티가 지금 프리미어 리그에서 홈에서는 계속 이렇게 연승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더라. 이런 것들 보면은 저는 확연하게 맨시티가 좀 본인들의 이런 불안 요소였던 로드리의 결장까지 이제 해결이 됐었고 다소 흔들리고 있는 브라이튼을 좀 패만 하지 않나. 그리고 더구나 배당도 괜찮은 편이어서 저는 물론 브라이튼의 뭐 거센 압박이나 이런 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맨시티 마엔에 꽤나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14연승 중이네요. 이런 정도면은 충분히 맨시티의 마엔은 몰라도 최소한 맨시티의 승 정도는 무난할 것 같다. 그 다음 뭐 첼시 대 아스날도 이거는 양 팀의 맞대결 데이터를 좀 많이 신경 썼던 것 같아요. 뭐 배당도 일단 아스날이 좋긴 좋은데 여전히 그러니까 또 첼시가 지금 계속 리그에서도 헤매고 있고 제가 막 올 시즌의 첼시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안 이상하다. 워낙에 선수들도 많이 샀고 얘네들의 좀 쓰임새 같은 것도 좀 옥석 가리기 중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그냥 그런 거에 연장선상인 것 같아요. 올 시즌의 첼시는 제가 그렇게 좋게는 안 볼 것 같고요. 양팀의 맞대결은 일단 아스날과 첼시의 폼 차이가 상당하다. 아스날은 지난번 맨시티전에서 EPL에서 맨시티 상대로 12연패 중이었나? 그런 기록을 떨쳐버리는 승리를 거뒀었고 그런 이런 좋은 폼과 더불어서 이렇게 첼시 상대로도 최근에 4연승 중이거든요. 홈이랑 원정 안 가리고. 네, 이것도 그냥 아스날 쪽을 또 보는 정도? 그렇게 또 이어갈 것 같습니다. 베로나랑 나폴리는요. 저는 그냥 나폴리를 좀 조심해야겠다. 이거 아무래도 베로나를 째기보다는 나폴리 쪽을 좀 째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제 생각에는 내일 경기 지금 오시멘도 이제 국가대표팀 갔다 와서 결장하고 부상 때문에 결장하고 중원에서도 안기사가 못 나올 가능성이 있고 후방에서도 지금 센터백 주앙 제수스가 또 결장할 가능성이 꽤나 있어요. 그래서 공격, 중원, 수비 전부 다 한 명씩 이런 주전 자원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꽤나 있다. 그리고 뭐 국제 주간으로 이런 피로도도 쌓였을 수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이거 배당 대비해가지고 나폴리가 그렇게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한번 쉬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이거는 뭐 아까도 얘기했는데 뭐 크바르치엘리아도 작년 폼이 아니고 득점이나 이런 걸로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그런 와중이어서 지금의 나폴리는 조금 조심하고 싶습니다. 저는 나폴리가 감독부터가 마음에 안 들고 일단은 그렇게 좋게는 안 보고 있어요. 지금 시즌 초반은. 인터밀란이 얘네도 뭐 마찬가지로 피로도도 심할 거고 막 그러긴 한데 좀 그러니까 어렵사리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이것도. 왜냐면 토리노가 그 피지컬적으로 굉장히 까다로운 팀이에요. 팀 색깔 자체가. 근데 인터밀란도 요즘에 최근 들어서는 사스올로한테 패배하고 직전 경기도 볼로냐랑 비기고 막 그런 것들 보면은 그렇게 아주 막 믿음직스럽지가 않아. 뭐 그리고 인터밀란 대부분의 선수들은 이런 뭐 국가대항전 다 치르고 오기도 하고 국대 주간을 거치고 왔다는 점이나 뭐 이런 것들 들어서 저는 그냥 햄느 쪽으로 갈 거면은 그냥 이렇게 고배당 노린 스타일로 가볼 것 같아요. 인터밀란이 이기면은 한 점 차로 어렵게 이기지 않겠냐. 제가 지금 라치오 얘기를 할 때마다 포백의 양 사이드백이 전부 다 히사이나 마루치나 공격 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선수들이라 다른 팀에 비하면은 원래 라치오는 뭐 좀 더 공격적으로 하려면 라짜리를 쓴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차라리 막 3백을 한 다음에 윙백을 쓰는 전술을 취해야 되는데 사리 감독은 그런 감독이 아니죠. 사리 감독은 그 3백으로 윙백 구사하는 전술을 좀 선호하는 감독은 아니고 라치오가 그렇게 포백이 약간 다소 좀 공격에 공격 지원이 덜한 포백에다가 중원 자원들도 밀린코비치 사비치의 빈자리를 못 채우고 있지 않냐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카탈리 대신에 좀더 그러니까 카탈리는요 좀 더 전통적인 관점에서의 수비형 미드필더라고 보이고 요즘에 나오는 로벨라는요 다소 볼도 잘 만지고 뭐랄까 볼 배급 역할을 좀 더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선수거든요. 로벨라의 이런 기용이라든지 더불어서 베시노를 기용하는 게 카마다이치나 뭐 다른 선수들을 기용하는 것보다도 더 결과를 맺는 데 있어서는 더 좋은 것 같더라. 그래서 라치오가 좀 중원 구성 같은 거를 로벨라 기용이라든지 베시노 같은 선수들 기용하면은 저는 그전보다는 계속해서 좋은 경기력이 나올 것 같아요. 사스올로도 마테우스 엘리케 말고는 큰 결장은 없었는데 베라르디의 왼발이 살아있는 와중에 사스올로도 지금 올 시즌 앞두고 뭐 영입 같은 부분에서 좀 알차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았었고 좀 기대를 받았었는데 좀 초반에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요즘 들어서는 좀 회복하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저는 양 팀 다 괜찮은 경기력 보여줄 것 같고, 오바 생각하고 있긴 한데 이것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오바 배당도 안 좋고, 그냥 이것도 어느 한쪽의 승리가 좀 빡세 보여가지고 그냥 오바를 선택을 했는데, 오바도 배당이 1.5밖에 안 되니까 패스하실 분들은 패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레알 마드리드는 지금 좀 수비의 빵꾸가 살짝 있는 상황이에요. 나초가 이번에도 결장을 하고, 그 퇴장 때문에 이번에도 결장을 하고, 또 한 번 추아메니를 뭐 센터백으로 땜빵을 세울지는 모르겠으나, 연을 느끼는 게 올 시즌 보면은 전방에 호셀루도 뭔가 벤제마의 그런 이용을 이렇게 딱 커버를 잘했다고 볼 수는 없고, 당연하게도 비니시우스도 결장 기간이 길었었고, 호드리구도 비니시우스의 빈자리를 호드리구 정도의 재능이면 메꿀만하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었었고, 딱 보면은 발베르데도 지난 시즌만큼의 결실을 맺지는 못하고 있고, 뭐 활약 자체가 나쁘지 않지만요. 그런 와중에 진짜 영입생인데도 불구하고 벨링엄 활약은 정말 대단하더라. 그냥 벨링엄 출전하면은 레알이 질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 경기는 세비야가 또 올 시즌에 좀 실점도 많은 편이고, 저는 세비야는 지난 시즌에도 그랬지만은 계속해서 쿤데랑 디에고 카르로스를 동시에 판매한 것이 정말 큰 타격이었다, 팀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세비야는 저는 당분간은 그렇게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싶고, 레알의 햄무 내지 마 이런 식으로 좀 고배당을 노릴 만한 경기가 아닌가. 저는 근데 마햄보다는요, 레알도 마찬가지로 좀 국대 주간 버티고 오고 좀 체력 소모도 많다 싶어서 저는 햄무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양팀 최근 맞대결 같은 거 보면은 레알이 세비야 원정에서 이렇게 한 점차 승부를 4번 연속 이렇게 내고 있거든요. 세비야 원정 가가지고 레알이 지금 4전 4승이긴 한데 전부 다 1점차 승리였더라. 뭐 이게 또 이어지리라는 보장은 없는 거지만은 이렇게 어려운 승부 끝에 승리하는 그림이 4번 연속 나왔다. 레알의 이렇게 어려운 승리 이렇게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볼프스부르크 대 레버쿠젠은요, 지금 워낙에 레버쿠젠은 뭐 팀적으로 상황이 매우 좋은 상태고, 반면에 볼프스부르크도 올 시즌 출발이 나쁘지는 않았는데, 제가 직전 경기 슈투트가르트와의 경기를 봤는데 그때 볼프스부르크가 선제골을 넣고 나서도 한창 이제 지금 슈투트가르트에서 폼이 좋은 디라시한테 3실점을 하면서 이제 그 친구가 7경기 13득점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보면은 볼프스부르크가 한계가 있긴 있구나. 작년보다 출발이 조금이라도 나을지언정 뭔가 이렇게 유럽 대항전 레벨로 아니면 혹은 그 정도 수준에 미치기는 조금 힘들겠구나. 일단 그런 생각이 들었고, 반면에 레버쿠젠은 지금 사비 알론소 체제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죠. 풀백, 뭐 그리말도라든지 이런 선수들 아예 소집도 거의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스페인 대표팀에. 그리고 보니페이스도 나이지리아 대표팀 가가지고 나름대로 출전 관리를 좀 받았어. 그래서 네, 딱히 막 레버쿠젠의 경기력이 엄청 뒤흔들릴 것 같지도 않고, 뭐 플로리안 비리츠도 그렇게 많은 시간 뛴 것도 아니더라고요, 대표팀에서. 그런 것들 보면은 레버쿠젠은 좋은 흐름 계속 이어나갈 것 같더라.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내일도 레버쿠젠 승이나 더 나아가 레버쿠젠 마인까지 보는 이런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